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못 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영어 듣기 평가로 인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와. 근데 전 좀 놀라운 게 예. 저는 좀 날이 좀 으슬해서 네.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는데 반팔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 긴팔 이제 자켓 입고 왔는데 제가 지난 몇 번의 방송 동안 아주 오랜 감기로 또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들려드렸잖아요. 예. 드디어 이제 또 반팔의 때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완전히 회복한 겁니까? 회복했어요. 네. 아, 이번에 다들 되게 오래 가시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네.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주 동안은 바쁘게 지내신 거죠? 네, 늘 저는 이제 연습하고 또 공연 준비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꽃피는 봄에 만나볼 오페라 어떤 작품입니까? 네,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오페라입니다. 바로 작곡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입니다. 이 사랑의 묘약은 사랑의 본질과 진심이 힘이라는 그 보편적인 주제를 따뜻한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도니제티 특유의 낭만과 유머가 조화를 이루어낸 그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유명한 아리아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페라 아리아 베스트를 꼽게 된다면 글쎄요. 어떤 분들은 뭐 탑 10, 네, 탑 5, 탑 3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무난하게 탑 5 안에 들어가겠죠. 네, 사랑의 묘약은 몰라도 이 노래는 안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인데요. 테너의 대표적인 아리아를 넘어서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오페라 공연 중에 앵콜을 외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곡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앵콜을 요청하고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바로티가 몇 번 받았죠. 파바로티도 정말 사실 예. 앵콜을 많이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투란도트, 뭐 사랑의 묘약, 또 라보엠 등등에서요. 이 곡 앵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박수 받고 막 부르고 오페라 기간이 너무 길어졌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오늘 이 곡 피아노로 연주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테너의 네모리노의 아리아를 오늘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묘약도 모르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모른다.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첫 소절을 지금 듣게 되신다면 이 곡 당연히 알지 하실 겁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정태영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연주 부탁드립니다.
와우, 브라보. 여러분 저번에 맞았죠? 첫 소절만 듣고 다들 눈치채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묘약에 대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딱 이 노래 하나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사랑의 묘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도니제티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가에타노 도니제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797년에 태어나서 184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흔히 로시니 그리고 벨리니와 함께 19세기 벨칸토 오페라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제 벨칸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탈리아의 낭만주의의 한 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도니제티는 사랑의 묘약, 그리고 라메르모의 루치아, 그리고 연대의 딸, 돈 파스quale 등 75편의 와. 오페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교향곡도 작곡을 했고요. 현악사중주 그리고 가곡도 작곡을 했고 또 두 명이서 부르는 가곡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성악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다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니제티의 가곡 중에 아모레 모르테 좋죠. 너무 좋죠. 아, 기억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또 정경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니제티의 가곡들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한 2페이지짜리 또는 길면 4페이지. 아,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짧아서. 마치 오페라 한 편을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음악가 중에 작곡을 빨리 하기로 하면 2등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시니인데요. 그런데 도니제티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네,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 이 이탈리아의 벨칸토 3인방 중에서 로시니가 가장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니가 실제로 도니제티가 프랑스에도 데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로시니는 그의 대표작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13일 동안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니제티가 13일이라니 선배님 너무 게으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와. 이 도니제티도 모차르트와 조금 비슷하게 한 번 작곡하면 수정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빠른 데다가 수정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페라를 75편이나 생애 동안 만들어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묘약은 고치고 또 고쳐서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보다 하루 더 걸린 1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 선배님한테 13일이나 걸리냐고 해놓고서 결국은 14일 걸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은 밀라노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묘약 방금 연주해주신 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또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네, 원래 도니제티는 이 곡을 안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뭔가 약간 심파적인 느낌의 아리아가 들어가는 것을 도니제티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안 들어갔으면 좀 힘들었죠. 이렇게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오페라가 말씀하신 대로 75편인데 네, 솔직히 75편 다 공연되지 않잖아요. 거의 안 되고 있죠. 만약에 이 곡이 넣지 않았다면 그 상연되지 않는 75편 안에 들어갔을 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합니다. 작곡가가 이 곡이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되는 곡이 있고, 근데 이 작품은 필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잘 될 거야 했는데 안 되는 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운명은 관객과 시간이 결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언을 말씀해 주셨네요. 관객과 시간이 한가람한다. 좋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전체 사랑의 묘약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배경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아닙니까? 등장인물 누가 있습니까? 네, 먼저 여주인공 아디나를 사랑하는 순진한 농부 청년 네. 네모리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의 딸,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리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여주인공 아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세 가득한 군인, 그런데 갑자기 동네를 지나가다가 들러서 아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디나에게 청혼을 하는 조금 특이한 인물인 벨꼬레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만들고 또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이 오페라의 제목과도 같은 사랑의 묘약을 파는 돌팔이 약장수 둘까마라가 나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입니다. 보니까 도니제티도 이 바리톤 베이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꾸 웃긴 거 주고 그랬나요? 자, 인물들의 캐릭터만 봐도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예상되는데요. 자, 남몰래 흐르는 아리아 외에도 다른 좋은 곡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네, 1막이 시작되면 네모리노가 짝사랑하는 아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디나의 미모에 반한 네모리노가 정열적으로 부르는 이 구애의 노래인데요. 제목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이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은 앨범이 정말 많죠. 정말 많고 공연도 거의 가장 많이 되는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음반을 고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라보엠 때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 음성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또 파바로티 음반을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사랑의 묘약이 사실상 그의 커리어 앞부분에서 가장 시그니처인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음반은 소프라노는 조안 서덜랜드가 출연을 하고 또 지휘는 조안 서덜랜드의 남편 리처드 보닝이 하게 되는데요. 이 음반이 사실 벨칸토 녹음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 보닝이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조안 서덜랜드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메소소프라노에는 마릴린 혼 이분들이 정말 많은 벨칸토 레퍼토아를 녹음하셔서 저희들에게 아직도 많은 교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도 교과서 같은 음반 하지만 그 순수한 파바로티의 음성 그리고 음성만 들어도 순진한 시골 청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생생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떨리는 드림팀인데요. 자, 파바로티가 1970년대 노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젊을 때. 그렇죠. 그야말로 파릇파릇한 목소리일 때. 그럼요. 딱 네모리노의 나이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모리노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의 묘약 1막 중 კვ안토에 벨라 კვ안토에 까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브라보!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얼마나 아름다운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성,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368님 오랜만에 듣는데 정태양님 계셔서 더 좋네요. 게다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이라니요. 오늘은 소녀의 마음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제니러브 뮤직님 루치아노 파바로티 손수건 준비 보내주셨습니다. 시그니처죠. 아이다 7723님 젊은 파바로티 파릇파릇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좀 음악을 듣다가 놀라운 점을 네. 발견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파바로티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젊을 때 얇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묘약이라는 레파토어의 테너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항상 우리가 굉장히 가는 레제로 테너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은 그런 가벼운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두께와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할 수도 있지만 뒤 후반부의 노래가 더 늦어서 더 릴렉스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아무래도 또 조안 서덜랜드라는 대가와 함께하고 네네. 또 신인 때고 네. 리처드 보닝의 눈에도 잘 들어야 되고 네. 해서 힘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네모리노랑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제 체격도 크시고 움직임이 많지 않으셔서 연기를 너무 안 하신다 이런 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정말 딱 들으면 그 목소리에서 모든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연기하는 사람. 오늘 또 이 파바로티의 젊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흥분이 됩니다. 도니제티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네. 벨칸토 오페라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 벨칸토라는 단어에서 사실 벨칸토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칸토 발성법이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벨칸토 시대라는 표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발성법도
곡도 아니고 어떤 시대를 통칭하는 말도 아닙니다. 당시 유럽이 이제 고전이 끝나고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그런 사조가 펼쳐졌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목소리에 집중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한번 활용해보자. 그것으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와 같은 작곡가들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기교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극이 드라마가 복잡한 것보다는, 그리고 화성이 두텁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이 목소리 자체의 아름다움에 더욱더 집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발성법이다 또는 시대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당시에 추구했던 것을 따라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어떤 그런 교수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저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실제 도니에티 네, 시대에 예. 가수들의 목소리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앨범 시작이 카루소 티터 로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때는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에 가까우니까. 네, 네. 근데 이때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식을 체득하는 것도 다 문서로서 네. 구전으로서 내려오는 거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도니에티 시대의 가수들 어떻게 불렀을까?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금처럼 뭐 아주 가벼운 소프라노다 또는 조금 무겁다, 완전히 드라마틱하다 이런 세부 분류보다는 어떤 작품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 가수들이 사랑의 묘약도 불렀다가 또는 도니제티의 뭐 루치아도 불렀다가 로시니 어떤 작품도 불렀다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뭐 체칠리아 바르톨리 같은 사람들도 음반을 내곤 했습니다. 도니제티도 작곡가고 또 엄격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네. 가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노래 되게 잘 어울린다. 네, 그럼요. 너는 좀 무겁다. 내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노래 안 어울린다.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누구의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를 안 듣고 살 수 있는 것이 또 행복이기도 합니다. 와, 가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칸토는 숨을 곳이 없다. 벨칸토 한 곡을 부르는 게 베르디나 바그너의 한막을 소화하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물론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이제 그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네. 이 벨칸토 시대의 노래 스타일의 핵심은 음과 음 사이를 잇는 레가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탈리아 언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은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주가 여러분 아까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아리아에서 들어보셨듯이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느낌 또는 어쩌면 신략적인 느낌도 조금 드는 소규모의 느낌인데 그 정도의 반주 위에서 노래를 하는 이 성악가의 부담감이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그 목소리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정복하고 나면 정말 세계 최고의 성악가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는 게 이 벨칸토 스타일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벨칸토 오페라가 오히려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베르디나 바그너에 밀려서 벨칸토는 예쁜 척만 하는 구식음악이다라고 취급도 받고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조금 사실 엉성한 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페라들이요. 그리고 사실 오케스트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음악을 극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평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벨칸토 스타일의 오페라를 이 세상에 완전히 부활시킨 게 바로 마리아 칼라스라는 와우. 대성악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음반 속에 조한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 파바로티 등 이 벨칸토 스페셜리스트들이 마리아 칼라스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가 이 레퍼토리들을 부흥시켜 놓고
발굴시켜 놓고 이 후발주자들이 녹음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벨칸토 오페라를 다시 듣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20세기 후반에 벨칸토 오페라들에 대한 어떤 학구적인 접근, 그냥 약간 구전의 스타일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의 문헌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시 무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네모리노의 사랑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 고백을 받은 아디나 반응 어떻습니까? 아디나의 첫 번째 아리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정한 이졸데의 이야기인데요. 중세 전설 속에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한 대목을 책으로 읽어주고 있는 아디나입니다. 이 차가운 이졸데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마술사를 찾아가서 사랑의 묘약을 구하는 이 트리스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전체의 줄거리를 이 첫 번째 아디나의 노래에서 사실 아디나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형식을 차용했냐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 초반에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리노가 아디나가 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나 보다. 나도 그것을 한번 찾아서 마시고 사랑을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결정적 계기의 복선이 됩니다. 아디나가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랑의 적수까지 등장하죠. 벨꼬레, 네모리노와는 완전 다른 캐릭터 아닙니까? 사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극 중에 꼬메디아 델라르테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이 장르에는 허세를 부리는 군인이 등장을 해요. 이 허세를 부리는 군인이 여러분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군가라고 하면 사실 우렁차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빰빠밤빠밤 이런 멜로디가 나옵니다. 이 벨꼬레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근데 빰빠밤빠밤 쿵 하고 뭔가 약간 초치는 듯한 그런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 벨꼬레가 좀 특이하고 어쩌면 이상하고 더 바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신화 속에 파리스 왕자처럼 잘났고 아디나 당신은 미의 여신만큼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당장 결혼해야 한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모리노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인 거죠. 한 사람은 사랑의 묘약을 찾아서 어떻게 저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이 벨꼬레는 나타나서 나랑 결혼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두 라이벌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는 그야말로 거죠. T랑 I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허세 가득한 군인 벨꼬레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옛날 파리스처럼 come parete vezzoso. 벨꼬레 역의 바리톤 도미닉 코사, 리처드 보닝이 주시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 1막중 벨꼬레의 아리아, 옛날 파리스처럼 come parete vezzoso. 바리톤 도미닉 코사의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엉터리 약장수, 둘까 말하죠. 네,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 마을에 등장한 엉터리 약장수 둘까마라인데요. 이게 저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런 드라마 보면 이런 서울에서도 이런 모습을 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장날에도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탈리아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이 약장수답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현란한 말솜씨로 거창한 사기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사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뭐 두통, 치통, 뭐 관절염, 뭐
뭐 살찌고 너무 마르고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파격 세일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약장수의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특히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현대의 랩보다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가사를 쏟아내는 기법인데요. 이 당시 이탈리아인들은 이것을 아주 재밌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공연을 하면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웃으십니다. 로시니의 그 라르고도 그렇고 네. 이 도니에티의 오디 때도 그렇고 네. 참 빠르게 말하는 거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말하면서도 크레셴도를 해서 볼륨을 크게 했다가 또 줄였다가 이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벨칸토 트렌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순진한 네모리노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솜씨가 대단한데 마침 사랑의 묘약을 찾고 있던 네모리노가 안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믿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약장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끝나자 둘까마라에게 다가가서 네모리노가 묻습니다. 혹시 트리스탄이 마셨던 사랑의 묘약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둘까마라가 사실 당황하겠죠. 이 바보는 누구지? 라고 실제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있지. 특별히 제작된 것이 있고 내가 너한테 그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순진한 시골마을 사람들을 홀리는 약장수 바로 둘까마라입니다. 아리아 들어볼 텐데요. 베이스 스피로 마라스가 능청스럽게 노래합니다. 마을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디 때 로스트치. 리처드 버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약장수 둘까마라의 노래 마을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디 때 로스트치. 베이스 스피로 마라스 리처드 버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의 묘약, 약병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먼저 이 둘까마라의 이름의 어원이요. 달고도 쓰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면서 쓴 거예요. 아이러니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묘약의 정체는 바로 와인입니다. 포도주예요. 비싼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보르도산이긴 한데 싸구려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네모리노는 단숨에 이것을 마셔버리고요. 하루만 지나면 약효가 나타난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행복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보통 편의점에서 예, 와인 좀 저렴한 걸 팔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0,000원 이하 그렇죠. 상품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배를 건너온 거기 때문에 실제 유럽에서는 더 싼 게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여러분 정말 2, 3유로의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 3,000원짜리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정도 레벨로 보면 되나요? 어쩌면 그 요리용 와인 따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병이 아니라 약간 우유곽처럼 생긴 팩에 들어있는 와인이 있어요. 그럼 보통 한 1유로 정도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모리노가 어쩌면 답답할 정도로 순진무구하게 그려놨잖아요. 이 오페라 부파에서 남녀 주인공은 보통 꾀를 내어서 방해자들을 속이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모리노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죠. 그런데 관객들은 가짜 약에 속는 네모리노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에 그의 순진무구함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순수에 대한 동경을 자극한 것이 바로 사랑의 묘약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영주님, 허세 가득한 백골에는 미녀와 야수의 카스텀 캐릭터 같고요. 약장수 둘까마라는 이름도 사기꾼 느낌으로 잘 지었네요. 얄밉고 코믹한 싱잉 랩 스타일 연주가 돋보여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1막의 막을 내릴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제 1막 마지막에 이중창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이 노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을 마신 후에
그러니까 와인을 마셨으니 당연히 술 기운이 오르잖아요. 네. 이 술 기운이 오른 네모리노가 독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파바로티 익살스러운 연기가 돋보이고요. 그런데 아디나가 등장해요. 그런데 네모리노가 술에 취하고 나니까 아디나를 보면 막 꼼짝 못하고 막 절절 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쟤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모리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일이면 내 발 아래 엎드려서 사랑을 구걸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알지 못할 이 의견 차이들이 보이는 그런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의 묘약으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자신감에 찬 네모리노와 화가 난 아디나. 이 막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